우리들의 영원한 영어쌤 이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2012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출제된 수능 문법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문법이 골고루 다 출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문법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어떤 문법이 출제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수능 문법 문제, 한 문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문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위쌤이 영상에서 문법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영어 실력이 왜 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당연성에 대해서 여러분 납득이 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 출제된 문제를 알면 2022년 내년 수능에 어떤 문법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 문제에 어떤 문법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에는요, 분사, 대명사, 부사,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 접속사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분사 문제인데요. 실험한 것과 관련된 귀제죠. 귀제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과거분사 associated를 쓴 겁니다. 다음에는 대명사 문제인데요. experiment가 단수이기 때문에 대명사 it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deeply가 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problematic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부사의 용법 묻는 문제였죠. 바로 전 강의 48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명사는 단수 동사로 받는다. 6강에서 설명했죠. 다음으로 접속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what이 아니고 whether를 써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수능에 어떤 문법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정리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출제된 문법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심히 봐야 될 문법은 분사와 동사, 대명사, 관계사입니다. 특히나 동사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사 자리 묻는 문제와 주어와 동사, 그 수일치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려 동사 묻는 문제 8문제, 동사 주어 일치 문제 5문제, 그래서 무려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동사와 관련된 문제는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제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이 동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문장 형식 배울 때 강조를 했죠. 철수야 국 먹어! 철수야 반찬 먹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철수야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이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동사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만큼 동사가 중요합니다. 무려 13번이 출제된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게 분사입니다. 여러분 분사 편에서 자세하게 분사에 대해 설명했죠. 분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 알면 됩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실만 알면 1초 컷 문제입니다. 2017년과 2019년 출제된 수동태도 바로 과거 분사와 연관된 문제죠. 다시 말하면 분사도 매년 출제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출제된 수동태 문제인데요. 애완동물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죠. 그래서 used, 과거 분사를 사용한 겁니다.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문법은요. 대명사와 관계사죠. 관계사는 that, which, what,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 whatever가 출제되었습니다. 관계부사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복합 관계부사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접속사, 부사, 부정사, 수동태, 동명사 순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접속사는 whether가 2번, as 1번, 그리고 that이 1번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출제된 게 부정사와 동명사인데요. 준동사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부동사 동명사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사 위주로 매년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 내년 수능 문제 어떤 문법 문제가 출제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위쌤과 함께 문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능 문법 문제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법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문법을 알면 독해를 할 수 있고 영작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위생과 문법을 착실하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의 강의를 따라오시면 여러분 문법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영어 문법 정상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next class.